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네. 지역구 후보를 좀 단일화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거론된 지역구가 몇 개 있는데 네. 경기 화성을, 화성정, 용인갑, 남양주갑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출마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그런 지역구들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뜩이나 지금 박빙인데 3자 대결로 되면 표가 분산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범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게요. 먼저 화성을입니다. 여기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론 M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MBC에서 분석한 툴을 제가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여태까지 나왔던 거 추이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네. 묶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40% 중반대고 이준석 후보가 20% 초중반대, 그다음에 한정민 후보가 20% 안팎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안 합치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용인갑입니다. 여기는 용인갑으로 바꿔주세요. 네. 네. 용인갑은 사실 용인갑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여권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과반이에요. 50%에 육박하고 그 추이가 변함이 없잖아요. 네. 변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원모 전 비서관이 30%대 중반, 이제 양양자 후보는 이제 한 자릿수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일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양양자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네. 나는 정당 떼고 경력 떼고 진짜 인물 대 인물로 네. 내가 한번 이원모랑 붙어볼 생각이 있다. 단일화 경선을 할 의향이 있다. 이 발언을 해가지고 네. 진짜 이거 그러면은 용인 단일화하고 화성 단일화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이준석 대표를 당선되게 하려면 일단 단일화가 필요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문제가 단일화하면 저게 합해지는 수도 있지만 네. 합보다 작아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개혁신당 후보들은 지지율이 워낙 지금 낮은 상태라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승패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네네. 의문이 들고 유일하게 합치면 뭐 해볼 만한 데가 그 화성을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저 지역인데 그 국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문제가 그럼 개혁신당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른바 개혁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인 거는 맞지만 반윤의 목소리가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성격으로 보면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자세는 반윤인 게 틀림없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면 안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의 기조 내지는 방향,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하고 맞서는 네. 구도를 만드는 게 과연 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맞는 이야기냐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일화는 쉽지 않을 쉽지 것 같아요. 않죠. 개혁신당 네. 지지층이 원하는 게 이제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합의 아픔이 이 통합 결렬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 이준석을 원내로 입성시키자 또 이런 여론도 되게 많죠. 아니 그랬으면 진중 뭐 비례를 받고 그냥 그렇게 하지 뭘 이제 와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합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분석을 했지만 고생해서 국민의힘이 각 지역별로 이준석 그 후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아주 그 미세한 저 소수 후보잖아요. 네. 거기하고 단일화를 할 리가 만무하고 이게 순서가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면 그러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국민의힘의 보수의 통합 자체가 가능한데 여지가 그나마 좀 위에 있었는데.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단일화를 한다?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오늘 아침인가 라디오 나와갖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요즘 이제 탄핵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만한 뭐 여지가 좀 꽤 있다는, 많아요. 예, 네. 그런 취지의 인터뷰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자신들도 참여하겠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랑 단일화하기가 위험한 인터뷰를 했군요. 아까 위험한 양양자 후보 예. 관련 발언에서도 그거는 진짜 내가 이 업무랑 경선 붙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양 후보의 정치적인 수사다. 아,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네. 결단코 없다 이런. 용인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쓰더라고요. 사정을 붙이면 네. 저기는 그 단일화를 해도 안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그러니까 보수 후보 둘이 국회 이제 말하자면 저기 의정 활동하시던 국회의원들 둘 다 뇌물 혐의로 7년씩 똑같이 받고 감옥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용인갑을 어떻게 보수 후보들이 뭉친다 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주겠어요. 그런 근데 이게 용인 갑 출신을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다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터가 안 줬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는 여야 여야 가리지 가리지 않고 근데 다 감옥 다 갔는데 근데 가. 직전 효과, 직전 효과는 국민의힘이었잖아. 그 직전엔 민주당 현역 그 의원이 직전이 감옥 갔어요. 최신 효과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단일화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러니까 수는 이제 있겠죠. 우리 장동혁 사무총장이 거기는 이렇게 명확하게 결단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원모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일화 한다고 뒤집을 수 있는 판이냐? 글쎄요. 저는 화성 을 정도가 단순 합으로는 해볼 만한 수치가 나오는데 네. 이게 단일화라는 게 단일화를 막상 하면 기존의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그 단일화하고 만약에 패배하면 그 다음부터는 뒷감당이 더 안 될 것 같은데. 네.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과거 군 복무 중이던 1999년생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공 후보는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구역의 다가구 주택을 11억 8천만 원에 샀고 2021년 4월 1999년생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현재 시세는 28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오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대표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후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당시 저는 알지 못했고 그보다 전에 증여를 위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추가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더 겸손하게 처신하겠다면서 이 후보를 향해서는 4년 동안 재산이 15억 4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납부한 세금은 4,6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해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한 행동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